근대 조선시대의 명예인 인계마의 자는 무영 호는 동무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헌종 5년인 1838년 3월 19일에 함흥에서 출생하여 1900년 8월 21일에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한의학에 대한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며 백자를 치료하는 데 헌신했다. 근대 조선의 명예인 인계마는 병의 증상에 따라 약의 처방이 결정될 뿐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때까지의 증후의 철칙에 대해서 약이란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각기 달리 써야 한다는 즉 똑같은 병에 걸렸을 경우라도 사상의 체질에 따라 약을 달리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날 이재마의 조부 충원공이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탐스러운 망아지를 끌고 왔다. 이 말은 제주도에서 난 용마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공께서 맡아서 잘 길러주시오. 여기 기둥에 묶어두고 가겠소. 꿈에서 깬 충원공은 이상히 여겨 일어나 앉았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려 하인을 시켜 나가보게 하였다. 문 밖에 웬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와 이진사 충원공의 아들이 아니냐고 합니다. 뭐라고 어서 앞으로 데려오너라. 잠시 후 여인은 갓난아이를 안고 충원공 앞으로 왔다. 이 아기가 내 아들의 아이라니 무슨 연유가 있는가 보구나. 자세히 말해보거라. 여인은 그동안의 사연을 상세히 말하였다. 어느 날 충원공의 아들 이진사가 이웃마을에 다녀오다가 주막에서 친구들을 만나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자네 너무 술이 취했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안 되겠네. 이진사를 그냥 이 주막에다 재워야겠네. 주모 이진사가 너무 취했으니 여기서 하룻밤 재워주시나. 친구들은 떠나고 이진사만 주막에 남게 되었고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주막 주인 부부는 그를 안방 아래목에 자리를 깔고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주막의 주인 부부에게는 오래 전부터 고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못생겨 혼처가 나지 않아 처녀로 늙어가고 있었다. 주막 주인이 부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처녀로 늙어가는 게 참으로 딱하니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처녀 신세를 면해주는 게 어떻겠소?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마 그럼 어쩌겠소? 그리하여 주막의 부부는 처녀로 늙어가는 불쌍한 딸을 이진사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여보냈던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이진사와 우리 아이가 인연을 맺어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는 이진사 댁에서 키우는 것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데리고 왔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맡아 키워주십시오. 사연을 들은 충원공은 꿈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였다. 이진사를 불러오너라. 아들 이진사가 충원공 앞에 불려왔다. 이 여인의 얘기를 들은즉 그것이 사실이냐? 예, 제 불찰입니다. 충원공은 꿈속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주도에서 난 용마라 이 아이가 크게 될 인물인 것 같군. 충원공은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내렸다. 이 아기의 어미를 이 집에 같이 살도록 하라.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을 제마라고 하여라. 충원공은 꿈속에서 제주도의 말을 맡긴 것을 생각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제주도의 말이란 뜻인 제마로 이름을 지었다. 이제마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타고난 기질과 품성이 활달하고 용감하여 장차 커서 훌륭한 장수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졌다. 그러나 차츰 자라면서 서얼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제약에 분노를 느끼고 13살 때 가출을 하여 세상을 떠돌며 방랑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전쟁보다 무서운 전염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신분 차별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외치다가 만년에 이르러서 서얼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공공이 거드름만 피우는 양반들 앞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앉기도 하고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지 않는 당시로는 기인이었다. 이제마는 말년에는 함흥 만세교 근처의 보원국이라는 한의원을 열어 병자를 치유하는 데 힘썼다. 그의 저서로는 동의수세 보원 외에도 천유초 광제신편 격치고 등이 있다. 그는 자신의 문도들에게 사상의 수레 도래에 따른 한방이학에 나아갈 길과 사상이학이 빛을 보아 실용화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예언하였다. 사상이학은 조선 후기 동무 이재마가 창시한 의학이론으로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자의 특성에 따라 병을 치료한다. 이 의학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사상의 체질에 따라
내부 장기의 기능, 마음의 욕심, 타고난 성향과 재주, 몸의 형태와 기운의 형상, 얼굴의 모양과 말하는 기운 등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생리, 병리, 양리 및 건강한 삶의 유지 조건 등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각자의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써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인은 폐 기능은 좋은 반면 간 기능이 약하고, 태음인은 간 기능이 좋고 폐 기능이 약하며, 소양인은 비장 기능은 좋은데 반해 신 기능이 약하고, 소음인은 신 기능은 좋은데 반해 비장 기능이 약하다는 체질적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1894년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이재마는 1900년까지 다시금 성명론으로부터 태양인까지 정리하였으나 태양인 이하 3론을 끝내지 못하고 죽었다. 동무 이재마는 중국의 의가가 아니고 한의학만의 사상의학을 주장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한의학자로 열전의 간단한 일화를 소개했다.